자, 오늘은 논술 주제나 아니면 면접에 많이 다루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현대 사회는 무척 다양성의 시대입니다. 그런데 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자,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획일화와 표준화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입니다.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획일화와 표준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더 효율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바뀝니다. 그런데 다양성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무척 떨어집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우리 현대 사회에 왜 다양성을 추구해야만 되겠습니까? 자,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다양성을 확보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생존이 보장되는 겁니다. 또한 두 번째는 다양성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그 다양성과 관련해서요.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.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. 자, 그 섬나라인데 19세기 중반, 그러니까 1845년부터 49년 사이에 어떤 대기근이 발생합니다. 그 대기근 동안 아일랜드 인구가 엄청나게 줍니다. 그 대기근이 발생하기 전에 아일랜드 인구는 한 800만 정도였는데 그 대기근 후에 아일랜드 인구는 550만 명 정도로 줄어듭니다. 한 250만 명이 사라집니다. 자, 물론 250만 명이 다 죽은 것은 아니고요. 한 100만 명 정도는 이렇게 기아로 이제 죽은 거고, 나머지 한 150만 명 정도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면서 이제 사라진 거죠. 그런데 이 감자 흑사병이, 자, 감자 흑사병이 이제 왜 생겼느냐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자,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. 아일랜드는 조금 귀족층이라든가 잘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양고기를 이제 먹습니다.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생활했고요. 좀 못 사는 어떤 그런 계층들, 농민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은 주로 이제 감자를 먹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근 상황에서 감자 흑사병이라 불리는 어떤 감자 마른병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감자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.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죠. 자, 감자가 이제 썩어 문드러짐으로 인해서. 자,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뉴 잉글랜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사실은 뉴 잉글랜드는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조상이 돼서 후손을 퍼뜨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. 그 메이플라워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겨우 100명 정도 갔는데 100명 정도가 뭐 자손을 낳았으면 얼마만큼 낳겠습니까? 이처럼 이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서 지금의 어떤 그 뉴 잉글랜드의 어떤 주류를 나중에 형성하는 겁니다. 만약에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이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안 심고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다른 어떤 작물도 같이 수확을 했다면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대처가 되는데 오로지 이제 한 작물만 이렇게 재배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일랜드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.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일본은 2011년에 이제 핵발전소가 이제 터졌습니다. 자, 핵발전소가 터지고 나서 일본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발전소들은 일본의 핵발전소를 다 올 스톱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올 스톱을 하는데 어떻게 일본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잘 버티면서 살아났느냐? 그것은 일본에서 그 전력이 핵발전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수력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아니면 LNG라든가 뭐 이렇게 석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전
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문제없이 이렇게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.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 다 원자력 발전소만 건설했다고 합시다. 그렇다면 일본이 과연 그런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? 아니지 않습니까? 이처럼 다양성은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요,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어떤 다양성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건데요. 가장 최근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는 대학 교수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. 1861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요.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? 81.3%가 서울대 출신입니다.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려면 일단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. 뭐 다른 대학을 나오면 좋은 뭐 하버드 예일 대학을 나왔다. 교수되기 일단 힘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에 맞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냐?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의 하버드하고 예일대학 같은 경우는요, 그 대학 출신들이 교수를 하려면 일단 30% 이상을 뽑질 않습니다.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. 자, 그 규정을 두는 겁니다. 자, 이럴 때 다양성이 이제 확보됨으로써 학문이 발전하는 겁니다. 만약에 다 그 대학 출신의 어떤 선배 후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만약에 후배 어떤 교수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는데 선배들의 어떤 그런 이론하고 상충되었을 때, 선배님 그 이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? 이처럼 학문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것은 학문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처럼 제가 오늘 세 가지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, 이처럼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키게 하고요. 그리고 좀 생존을 이렇게 유지하게끔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